AI 인프라 슈퍼사이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죠. 바로 전력 인프라 대장 아이렌과 소프트웨어 강자 네비우스의 본질적 충돌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최근 아이렌의 H1포 데이터 센터 구축 지연 가능성과 자금 조달 이슈에 지친 투자자들이 화려한 기술력을 가진 네비우스로 갈아타는 현상이 있죠. 소프트웨어가 마진이 높다는 고정관념과 피난처를 찾는 심리 때문인데요. 과연 이 판단이 맞을까요? 첫 번째 팩트체크. 소프트웨어 해자와 전력 해자 중 승자는 누구일까요? 2026년 지금 쿠버네티스 다루는 A급 개발자는 시장에 널렸습니다. 맘에 안 들면 벤더를 바꿀 수도 있죠. 하지만 1기가와트급 전력망 접속 권한이 있는 땅은 돈을 싸들고 와도 못 삽니다. 전기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쇳덩어리일 뿐이죠. 즉, 전력을 쥔 자가 가격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가 네비우스와 계약한 건 그들의 소프트웨어 기술력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계약은 철저한 베어메탈, 즉 강통 서버 계약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너희 소프트웨어 끄고 하드웨어 통제권만 넘겨라고 한 거죠.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탐났다면 차라리 인수를 했겠죠. 그들이 네비우스를 선택한 유일한 이유는 당장 쓸 수 있는 GPU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전선에 있는 오픈 AI, 엔스로픽, 그리고 딥시크 같은 프론티어 AI 랩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들은 세계 최고의 천재 엔지니어들입니다. 남이 만들어준 편리한 플랫폼이나 내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환경은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죠. 하드웨어 성능을 극한까지 쥐어짜내기 위해 직접 커널 최적화를 통제하길 원합니다. 즉, 깡통 서버를 제공하는 아이렌의 모델이 이 괴물들의 입맛에 훨씬 더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컴퓨팅 파워 수요는 한마디로 부르는 게 값인 패닉 바잉 상태입니다. AI 모델 학습이 하루만 늦어져도 기업 생존이 위태롭죠. 아이렌은 당장 2026년 4월부터 스위트워터 프로젝트에서 1.4기가와트의 대규모 전력이 들어옵니다. 반면 네비우스의 미주리 프로젝트는 2027년 말에나 가동되죠. 지금 당장 굶어 죽겠는데 내년에 뷔페 사준다고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당장 빵을 입에 넣어주는 아이렌에게 돈다발이 몰립니다. 이제 재무 건전성을 볼까요? 네비우스의 행보는 꽤 우려스럽습니다. 유일하게 흑자를 내던 알짜 자회사 클릭하우스 지분을 28%나 팔았죠. 그리고 그 돈으로 아직 검증도 안 된 검색 스타트업 타빌리를 현금 2억 7,500만 달러에 최대 4억 달러의 성과 달성 조건부 지급이라는 엄청난 웃돈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나머지 자회사들은 전부 적자인데 말이죠.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위한 승부수지만 실패하면 타격이 큰 아찔한 생존 도박입니다. 경쟁 강도 역시 극명하게 갈립니다. 네비우스는 데이터브릭스, 팔란티어, 구글, AWS 같은 수조원을 쓰는 괴물들과 전면전을 치러야 하는 레드오션에 갇혀 있습니다. 반면 아이렌의 전장은 코어위브 같은 곳들과 경쟁하는 고요한 블루오션입니다. 전력 자체가 부족한 시장이라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깃발 꽂는 놈이 임자인 땅 따먹기 게임이죠. 물리적인 전력과 땅은 구글도 절대 쉽게 복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이렌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엔스로픽이나 오라클 같은 제3위 대형 파트너를 찾아 대안을 증명해야 단가 압박을 피할 수 있죠. 다행히 아이렌은 5월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을 시작으로 호주 회계연도 기준 4분기에 첫 5억 달러 규모의 연간 반복 매출이 찍힙니다. 단기 수익 인식은 네비우스가 한 분기 빠를지 몰라도 결국 경쟁자가 덜 강력한 아이렌의 생존 리스크가 훨씬 낮습니다. 일각에선 네비우스가 차기 AWS가 될 거라는 환상 섞인 썰을 풉니다. 솔직히 헛웃음이 나오는 망상이죠. AWS급이 되려면 당장 파이어웍스 AI나 람다랩스, 데이터브릭스 같은 중소형 특화 플랫폼들부터 이겨야 하는데 현실은 고전 중입니다. 고객은 기능이 아무리 화려해도 굳이 돈을 더 주지 않습니다. 화려한 데모 영상과 과대포장된 썰의 속아 본질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아이렌을 향한 소프트웨어를 못해서 확장성이 없다는 비판은 이번 어닝콜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아이렌이 직접 우리는 기본 소프트웨어 역량이 충분하며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의 딜을 협상 중이라고 못 박았거든요. 최고급 풀스택은 아니어도 고객이 딱 원하는 수준의 기본기는 갖췄다는 겁니다. 방구석 키보드 배틀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짜리 진짜 현금 계약으로 실력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맺은 계약의 이면을 포렌식 수준으로 뜯어볼까요? 시장은 네비우스의 막대한 총계약 규모에 환호했지만 이건 분모의 마법일 확률이 큽니다. 계약된 GPU 수량이 불투명한데 만약 시장의 예상처럼 10만 개가 아니라 13만 개라면 한 개당 임대 단가는 평범한 시장 표준가에 수렴합니다. 즉, 사람들이 잔뜩 기대했던 소프트웨어 프리미엄을 얹어 비싸게 팔았다는 건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반대로 아이렌의 계약 단가가 당장 조금 저렴해 보이는 건 처음 진입하는 루키로서 감수해야 할 일시적인 리스크 디스카운트 때문입니다. 빅테크 입장에선 아직 안 써본 신인이니까요. 하지만 H1포 데이터 센터를 6개월만 무중단으로 돌려낸다면
이 페널티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음 갱신 땐 단가를 크게 올릴 명분이 생기죠. 지금의 낮은 단가는 미래의 퀀텀 점프할 마진 상승 여력입니다. 여기에 아이렌의 주가를 폭발시킬 가장 강력한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베라 루빈 전환 옵션입니다. 차세대 칩인 루빈은 칩 자체 가격도 비싸고 전력도 엄청나게 먹습니다. 아이렌이 이 칩으로 서버를 돌리게 되면 임대 단가는 무조건 떡상하며 재산정됩니다. 당장 2026년 하반기에 이 계약이 실행되면 아이렌의 예상 매출은 최소 30% 이상 치솟게 됩니다. 아직 주가에 1도 반영 안 된 미친 호재죠. 물론 인정할 건 쿨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구 얀덱스 출신이 모인 네비우스의 클러스터링 기술력은 찐입니다. 수천 개의 GPU 병목을 뚫고 연산 효율을 90% 이상 뽑아내는 건 아무나 못하거든요. 자체 인프라팀이 없는 중소형 AI 스타트업들에겐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최적화해주는 네비우스 시스템이 구세주나 다름없습니다. 적어도 이 중소형 타겟 시장에서만큼은 네비우스가 압도적인 강자인 건 팩트입니다. 문제는 지금 시내에서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진짜 큰 손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도매상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이죠. 이 빅테크들은 이미 자기들만의 강력한 최적화 기술이 있어서 셰프의 친절한 요리가 불필요합니다. 마진율 높은 비싼 파인다이닝보다는 깡통 GPU와 전기를 대량으로 싸게 넘기는 코스트코 모델을 훨씬 선호하죠. 아이렌의 투박하고 무식한 단순함이 오히려 거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역설입니다. 그렇다고 네비우스가 끝이냐?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유럽이라는 거대한 철옹성이 존재하거든요. 유럽은 데이터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 GDPR과 AI 액트 같은 초강력 규제로 미국 클라우드 법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서버가 북미에 있는 아이렌은 진입 자체가 불가하죠. 반면 현지에 거점을 둔 네비우스는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나 독일의 지멘스, BMW 같은 기업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법적 필수 파트너로서 마진 프리미엄을 누립니다. 하지만 유럽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텍사스 대비 2에서 3배나 비싼 산업용 전기 요금입니다. 핀란드는 그나마 낫지만 프랑스, 독일로 갈수록 운영 비용은 폭발하죠. 결국 시장은 양분될 겁니다. 국가, 금융 같은 초민감 데이터는 비싼 전기료를 감수하고 유럽 내 네비우스 요새에서 처리하고요. 전기가 쏟아지듯 필요한 범용 AI 모델 학습은 전기가 싼 북미의 아이렌 영토로 몰려갈 겁니다. 두 기업은 서로 다른 대륙의 챔피언인 셈이죠. 대망의 최종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AI 골드러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북미 전력을 쥐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대한 금광, 아이렌. 그리고 유럽의 깐깐한 규제를 방패 삼아 압도적인 고마진을 누리며 프리미엄 곡괭이를 파는 네비우스. 거인들이 미친 듯이 전기를 삭스리하는 지금 흔들림 없는 강력한 하드웨어 자산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필수적인 장비를 팔며 안정적인 독점 수익을 챙기시겠습니까? 둘 다 이 거대한 AI 사이클에서 최고의 매력도를 가진 훌륭한 기업들입니다. 자, 거대한 금광과 황금 곡괭이,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는 어떤 것이 더 맞으신가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다 싶으면 좋아요 눌러주고 좋은 정보 제공할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